오늘은 전세 계약할 때, 집 보러 다닐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고 서류를 보면서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체크리스트는 더보기란에 파일 링크를 첨부해 둘 테니 집을 보러 다니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물을 보러 가면 집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대표적으로 살펴야 할 것부터 나의 상황에 맞게 반려동물이나 벽걸이 TV 설치 여부 같은 것들도 체크하면 좋아요. 먼저 볼집에 도착하면 지도 앱을 켜고 주소를 확인한 뒤 주소를 카톡으로 공유해두면 주변 환경 체크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지 꼭 체크해둬야 나중에 요금 청구서를 보고 당황할 일이 없어요. 창문으로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남향 또는 남동향인지 체크하면 좋아요. 누수 부분에 베란다 천장, 우수관 주변을 꼭 확인하세요. 페인트가 날리거나 누수 흔적이 있으면 계약에 주의해야 해요. 구축일수록 누수, 곰팡이, 샤시 결로, 하수구 냄새, 보일러 체크는 꼼꼼하게 해주세요. 미세 팁이지만 체크사항이 생각보다 많으니 2명 이상 방문한 후 항목을 나눠서 확인하면 좋아요. 또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두면 기억할 때 도움이 돼요. 여러 집을 보고 그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을 하러 부동산에 방문하겠죠? 그럼 제일 먼저 부동산 사무실에 걸려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진과 설명하러 나온 중개인의 얼굴을 확인해주세요. 명함을 받아두는 것도 좋아요. V월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인중개사를 조회할 수 있어요. 중개사님께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한 집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요청하면 보여주시는데요. 등기부등본에서 꼭 봐야 할 것은 소유권과 권리관계예요. 등기부등본 확인 전에 말소사항 포함으로 출력했는지 발급일자가 당일인지 확인해주세요.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에서는 주소, 건물의 종류를 확인해주세요. 이때 건물의 종류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대출과 보증보험이 어려우니 주의해 주셔야 해요. 또 전유부에 대한 표제부에서는 실제로 본 집과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갑구에서는 소유권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소유권자가 임대인, 그러니까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말소되지 않은 신탁 등기가 있다면 주의해야 해요.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경우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전세금을 보호받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등기 말소 조건이 아니라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신탁등기는 근저당권 설정 등이 없기 때문에 을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니 꼭 갑구에서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을구에서는 권리관계, 그러니까 빚이 얼마나 있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을구는 깨끗할수록 좋다는 말이 있어요. 말소되지 않은, 그러니까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은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임차권 등기, 경매 등이 있다면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해요. 특히 임차권 등기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을 나타내니까 세입자로서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근저당이 없는 집은 드물기 때문에 실거래가 대비 70에서 80% 정도로 적정 수준인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임대인이 부채를 갚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일반적으로는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을 갚고 나면 내 보증금은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서는 제일 먼저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상단에 표시가 있고 위반 사항은 변동 사항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반 건축물이라면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니 위험 요소로 볼 수 있어요. 건물의 주 용도, 면적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때 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데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월세로 계약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해야 해요. 그리고 주소와 소유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데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주소가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단독주택이라면 집원이 일치하는지, 공동주택이라면 집원과 호수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주변 매매 시세는 적정 부채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할 수도 있고 KB 부동산 앱이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정확한 시세가 없을 경우 인근의 비슷한 평수, 층수, 준공연도의 매매 시세를 비교해보면 좋아요.
보통 공인중개사가 매매 가격과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안내해주고 선순위 권리관계에 내 보증금을 더해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설명해줄 거예요. 매매가 대비 부채 비율이 70에서 80% 정도라면 꼼꼼히 살펴야 하고 90%를 넘으면 이른바 깡통 전세라고 불리는 경우로 피해야 해요. 만약 해당 주택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소액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금액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면 좋아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 보증금 총액을 꼭 확인해야 해요. 다가구 주택에는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이 있고 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라고 해요.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근저당과 함께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분배되기 때문에 시세 대비 근저당 플러스 선순위 임차 보증금의 비율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 두 가지를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절차에 따라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체납이 있을 경우 계약 파기 특약을 추가하면 좋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이 있죠. 난 보증보험 가입 안 할 거니까 상관없어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 보험사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면 보증을 거절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만 확인해도 안정성을 판별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위반 건축물, 근린생활시설과 보증보험 거절 확률이 높은 빌라 다가구를 계약할 때는 주의해야 해요. 임대인의 신분증이 등기부등본 갑구에 나와 있는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상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을 꼭 확인하고 집주인과 통화를 하는 것도 추천해요. 우선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내가 살 집에 대한 정보를 적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적힌 정보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에 적혀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면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를 완납했는지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확인할 수 있는 확인란이 있지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적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 내용에는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월세와 관리비 등을 적어요. 이때 입금 계좌는 꼭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적고 그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해요. 만약 계좌를 적는 곳이 없는 경우 특약사항에 적기도 하니 참고해주세요. 계약기간과 입주일자도 꼼꼼히 확인하고 잔금, 계약금 등의 지급일자는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특약사항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전에 협의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적어서 특약사항에 기재하면 좋아요. 대표적인 특약사항으로는 입주 전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해준다거나 퇴실 청소비는 10만 원으로 한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계약서에 불리한 특약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계약서 작성이 끝나고 나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알아봤고요. 잔금일, 보통은 이삿날,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잔금까지 치르고 나면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주세요. 이때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하겠다고 하면 끝이에요.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입신고만 하셔도 괜찮아요. 또 잔금일이 주말이라면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방문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살펴볼게요. 나의 적정 예산이 얼마인지 최대 예산과 계약 가능한 적정액을 미리 생각해보면 좋아요. 나의 성향, 상황을 고려해서 우선순위 정하기. 가격, 신축이나 옵션 같은 시설, 직장과 주거지 간의 거리를 뜻하는 직주 근접, 교통, 상권, 편의시설, 공원, 학군, 분위기나 치안 등의 거주 환경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러닝을 좋아한다면 주변에 러닝이 가능한 공원이 있는지,
직장과 거리가 가깝다면 줄어드는 교통비와 시간만큼 가격을 더 지불하더라도 괜찮은지, 이세 계획이 있다면 학군의 중요도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면 집을 볼 때 도움이 됩니다. 선호 위치를 몇 군데 고르고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해 주변 시세와 매물수를 확인하고 예산에 맞는 매물들이 많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또 입주 시기를 정하고 입주 시기 두세 달 전 부동산을 방문하는 것이 좋아요. 입주 시기 한 달, 2, 3주 전에 집을 보러 가면 이미 좋은 매물은 다 나가고 안 나가서 남은 매물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입주 시기를 대략적으로라도 정하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때 이전 세입자와 이사 일정을 조정해 볼 수 있어요. 부동산 방문 전에 체크리스트도 한번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을 보러 가기 전 부동산에 원하는 매물에 대해 이야기해두면 부동산에서도 최대한 조건에 맞는 매물을 추천해 줄 수 있어요.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해 보고 싶은 관심 매물을 몇 개 고르고 교통 관련 필수 조건을 말해두면 좋아요. 직장이 강남이니 3호선 라인이 좋을 것 같아요 라든지 광화문으로 출퇴근해야 하니 마포 성동구 매물을 알아봐 주세요 라고 말해두면 좋아요. 보증금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의 적정 예산도 미리 얘기해둬야 해요. 대신 예산의 최대치를 말하기보다는 적정 수준을 먼저 이야기하고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이것도 미리 얘기해두는 게 좋아요. 또 원하는 입주 시기와 우선순위,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절대 안 되는 것, 예를 들어 반지하는 싫다,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두면 좋아요. 부동산은 한 곳만 방문해야 할까요? 캐물어야 기본적인 정보도 겨우 이야기해주는가 하면 중요한 정보인데 설명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중개사님들마다 태도도 다르고 매물을 설명하는 방법도 다르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성 있게 분석해 주시는 중개사님이 좋더라고요. 나와 스타일이 맞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게 여러 부동산을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용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계약 전후로 꼼꼼하게 챙겨서 안전한 전세 계약 해보자고요. 전세 관련 지원 서비스도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잘 챙겨보세요. 긴 내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안전한 전세 계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꼭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